엄청나게 빠릅니다. 날씨가 덥고요. 자, 오늘은 딱 5분간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세 가지는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첫째는, 자, 이재명을 강력하게 응원하는 방법,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라. 자, 그런데 저는 왜 당원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지난 경선 과정, 그 다음에 이런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에게 가해지는 이런 민주당 내의 어떤 파벌, 이런 애들의 공격에 의해서 속절없이 당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보니까, 민주당 당내 권력 싸움, 심지어 이거하고 비슷하죠. 붕당 정치하고 비슷하죠. 조선시대 붕당 정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당내에서 이재명이는 지금 원팀 하지만요, 정치의 속성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친문, 친박 이런 것처럼, 친이, 친계 이런 것처럼요, 조선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무슨 도덕 군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정치 조직이 아닌 이상 그 안에는 치열한 파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친문 세력? 국무총리가 누구죠? 이낙연이라는 친이 세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 파벌 세력이 형성될 수가 있죠. 이재명이 원하는 것처럼 민주당 내 그 지지자들이 원팀 개념으로 힘을 합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그런 약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팀이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공자맹자 하게 되면 민주당 당원 내에 있는, 민주당 그룹 내에 있는 이런 파벌 세력들이, 네, 맞아요, 이재명 도둑군자가 말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을 합치고 원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꿈같은 소리죠. 이 정치의 속성상 워낙 그 권력 쟁투가 강하고, 그리고 이 권력 쟁투에서 승리할 때 얻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 그리고 유무형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이 그대로 반영되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게 원팀이라는 완벽한 이상향의 그런 정치단체가 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그래도 대통령이 나가야 되니까 공자 맹자처럼 좋은 말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팀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방법 이외에 또 하나의 강력한 하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 우리 같은, 저 같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신 분들, 순수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오프라인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잘 못해죠. 좀 어설프고 프로답지 못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보여지는, 재판 과정 중에 보여지는 억울함, 가만히 있었다가는 이재명이 뭐가지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이겠구나, 이런 치열한 정치 개파 싸움에서 이재명이가 제거되는 것은 순식간이겠구나, 이재명이가 원팀 하는데 그건 다 개소리고, 가만히 있었다가는 반대 정적 세력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은 순식간이겠구나,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순수한 국민들이 그 어설프지만 아마추어리즘이 있지만 꾸역꾸역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외치기도 하고 힘을 합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점점 용감해지고 점점 뚜렷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변모를 해갔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방법 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것은 오프라인 모임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의 이 지금까지의 노력, 헌신, 이것은 대성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정철이가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를 찾아갔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5월 21일인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영찬이라고 있습니다. 윤영찬이라고 1년 넘게 봤죠.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민소통 수석이라고 있습니다. 아저씨같이 생기신 분이 있죠. 자, 윤영찬 수석은 우리가 낯이 익죠. TV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브리핑도 자주 하고 이랬었죠. 자, 그런 분이 갑자기 경기도의 철도 정책 자문위원인가요? 그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이재명 도지사하고 임명장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실렸죠.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한테 손을 내미는구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주거나, 아니면 이재명 도지사가
나는 너희들의 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일했던 사람도 받아들일 만큼 포용력이 있는 남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윤영찬 수석을 경기도 철대정책자문위원으로 선정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은 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 꿈이 있구나. 이재명 도지사는 대권 야망이 확실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큰 집인 민주당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철저히 자신을 응원해 주어야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적을 두거나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과 적을 두거나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북에서도 글을 올렸지만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약간은 실현되기 힘들지만 이런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지난한 1심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날 때까지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이 민주당 당사표에서 보여준 이런 세 가지 방법 외에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오프라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이것이 이재명을 도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데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그 이재명 도지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여기에 갑자기 이거 관련해서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때리고 있죠. 우리는 원팀이다. 당내에 분열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뉴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이 보여준 당내 활동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도지사의 글을 읽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죠. 자, 이재명 도지사는 트위터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고 페이스북은 성남 시절에는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은 잘 페이스북보다는 트위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제가 저번에 그 이재명 지지연대라는 그 세력이 어디에서 형성되어 있고 주로 활동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로 페이스북에서 했었죠. 페이스북에서 주로 활동하는 민주당 당원연합, 전국연합인가요? 그 세력들이 주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여기에 이 페이스북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재명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채식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공격적인 요소들을 이재명이한테 엄청나게 꼬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 과정 중에 뭐 이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뭐 정확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당원들이거나 대의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한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대의원이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 순진하게 구호 외치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대의원이신 분들 있습니까? 권리당원이신 분들 있습니까? 대부분 아마 일반 서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아닐까 싶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뭐 실권을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뭐 정치빠처럼 격렬하게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국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외침은 오히려 말빨이 약하죠. 왜? 권력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힘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재판 과정 중에는 재판 준비를 하거나 또 퇴근 후에는 경기도정 업무에 치열하게 임해야 되니까 아마도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을 향한 그 동지들, 저는 동지란 말도 잘 어색한데요. 이재명을 응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뭐 주시하거나 정확하게 관찰하거나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심 재판 이후에 이재명 도지사가 여러 언론기관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뭐 정책이라든가 지난 1년간의 소회 이런 것들을 많이 밝히셨죠. 그거는 뭐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페이스북 내용 한번 제가 영상에 오른쪽에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인상 깊은 거는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 글을 2개를 올렸다는 거죠. 1개도 아니고 2개를 올렸죠. 저는 이걸 처음에 페이스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는데요. 읽어보고 상당히 짜증이 났어요. 정말 이게 이재명 도지사가 제대로 알고 글을 쓴 건지
다른 것은요, 이재명 도지사가 뭐 대권 후보 경선이라든가 체육관에서 이렇게 경선할 때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가 원팀이다, 뭐 이런 민주당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은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새롭게 한 말이 아니고 누누이 강조했던. 그러니까 경선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가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죠. 그 민주당 내의 그 반대 정파 세력들, 뭐 전해철이라든가 김진표를 응원하는 이런, 그 다음에 젠틀젠이라는 이런 이재명 반대 비토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체육관에서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원팀이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깝다. 이 이재명을 공격한 애들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 우리는 원팀이 될 수 없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했었죠. 그 문장을 그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문장을 들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약간은 그런 걱정이 있었죠. 다른 말들은 다 똑같아요. 이재명 도지사 계속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올린 글이 저는 상당히 눈에 거슬렸죠. 자, 읽어보면 이겁니다. 근자의 이재명 지지를 자처하며 당과 당원들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적폐 세력이 회생하고 있는데 내부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확대시키는 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자, 이거죠. 자, 근자의 최근에 이 뜻이죠. 최근에 이재명 지지를 자처하며 당과 당원들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당원과 당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잘났다고 당원들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재명이라 팀을 지칭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저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글이 올라오기 전날인가요? 양정철을 만났죠. 양정철이가 이재명 도지사를 찾아왔다.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양정철이가 누굽니까? 문재인 오른팔이죠.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한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자기가 직접 경기도를 방문하면 정말 쪽팔리고 약간 어색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오른팔을 보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달래려고 하는 걸까요?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속내를 털어놓은 걸까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항상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없고 약자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 민주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민주당 내의 정치 세력을 한 개라도 더 형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죠. 아무리 이재명을 공격하더라도 이재명은 절대로 전해철이라든가 김진표 또는 문재인을 상대로 해서 절대로 거친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는 뭐 미어지든 말든 고민이 많더라도 겉으로는 항상 원팀이다. 우리는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양정철이가 전해철, 삼철이죠, 삼철. 그 중에서 양정철이가 드디어 이재명이를 만났다는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 그러면서 만나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죠. 독대도 하고 거기서 충분히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5월 21일 날 윤영찬 수석이죠. 저는 그래서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경기도의 그 철도 정책 자문위원으로 선정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서야 이재명 도지사한테 손을 내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양정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오른팔이 이재명 도지사를 이게 찾아왔다는 것이 어떤 관계 개선의 하나의 그 좋은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서울시장도 만나고 뭐 김경수도 만나고 한다니까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연마작전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후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이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다를 대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런데 우리가 양정철이가 이재명을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은 했다. 이거에서 하나의 큰 소기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도지사가 두 번째 글을 올렸죠. 아래 글 관련 논란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글을 올렸죠. 뭐 그 글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래 글 관련 논란에 대하여 하면서 두 번째 글을 올렸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죠. 논란이 있었나요?
논란이 있으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추가적인 글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지금까지 했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글을 처음 보신 분 있나요? 이재명 도지사가 맨날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상할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한 말이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이라든가 어떤 특정 그룹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원망이라든가 이런 댓글이 달리니까 아마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글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논란인지를 한번 보니까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한 약간 원망도 있었고, 이재명이가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데 어떤 뭐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약간 지적하는 글들이 뭐 계속 이어지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추가적인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거 보고 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대한 야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중앙일보라든가 기타 많은 뭐 기자회견도 했었죠. 도내 그 언론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거기에 많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야 뭐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앞으로의 업무 추진 의지라든가 뭐 소회 이런 것들은 뭐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이 사건에 비하면 그건 핵심이 아니었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은 자기는 뭐 대권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안 되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재선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행보를 보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메인 세력으로 정치적 아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장외 그룹에서 이재명의 이런 재판 과정 중에 함께 힘을 쏟고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노고를 이재명 도지사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리는 걸 볼 때는 페이스북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이재명 지지연대라는 뭐 20개, 30개 단체들이 전부 다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아마 우리같이 뭐 순수한 국민들이 아니죠. 정치 자영업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마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하니까 극도로 긴장을 한 것이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에게 직접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이재명에게 심어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걱정도 들었죠. 이재명이가 무슨 요즘에 유튜브도 보고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이라든가 장외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이런 시위, 집회활동, 이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응원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아마 제 생각에는 뒷구녕으로 아마 이재명 도지사에게 이런 왜곡된 정보를 심어주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올린 글, 근자의 이재명 지지를 자처하며 당과 당원들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볼 때는 제가 열이 뻗더라고. 이재명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이한테 얼마나 왜곡된 정보, 욕짓거리 이런 정보들을 이재명이한테 심어줬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진정으로 이재명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똥파리들이라든가 당내에서 활동하는 대의원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죠. 순수한 일반 국민들이죠. 이재명을 재판으로 승로에 이끈 주역들은. 자, 이재명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원팀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재명은 야망을 갖고 있다.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대 세력들을 전부 다 끊어 안아야 돼. 그리고 자기 목에다 칼을 들이댄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쫑알쫑알 되는 애들의 말을 또 더 들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인터뷰를 중앙일보라든가 기자들과의 말한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재명의 이런 각진 모습들이 많이 둥글둥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제가 영상 앞에서도 올렸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커터칼을 쓸 곳에 잠금을 들면은 다친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과거에 나는 우물한 개구리 같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남시장이 아니고 1360만 명이나 되는 초대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억세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죠.
과감하게 권위에 도전하던 이재명다운 모습이 요즘에는 안 보인다. 이렇게 질문했죠. 이재명다움이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커터칼 쓸 곳에 잠금을 들면은 다치게 된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렇게 각지고 할 말 다 할 거, 안 할 말 다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약간 품위를 지켜가면서 일을 하겠다. 조심을 하겠다. 언행을 조심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 내용 있죠. 버리장머리 없었고, 그 이재명의 그런 패륜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있었죠. 이재명의 그런 배려하지 않는 토론 방식에 대해서 막 절규하는 문재인 지지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은 이제 반대 정적 세력들도 포용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을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의 활동은 최신님이 당분간은 정지를 하고 양정철이가 가져온 보따리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행동 반경을 결정하시겠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 청와대의 반응 그리고 재판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설마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원과 그 다음에 당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당원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재인 편에서.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이 우리가 당원들을 공격합니까? 이재명이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아라. 이재명이를 공격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분화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이를 공격하고 이런 사법 절차를 계류시키고 했던 정치인들을 이재명이를 공격했던 그런 정치 그룹을 배격하는 것일 뿐이죠. 물론 이재명 입장에서는 원수도 다 포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정치 내에서는 치열한 공방과 파벌이 형성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것은 정치 생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재명이를 공격했던 반대 정파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를 정치 생명을 끌어놓으려고 하고 사법 절차에 계류시키는 이런 원수 같은 애들을 우리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요. 이재명은 그렇게 해야죠. 대통령이 될 거니까. 그런데 지지자 그룹 내에서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를 목을 베려는 자를 용서한다? 지지자가? 저는 그것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